2007년 여름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가 개봉했다. 당시 나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보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야 영화표를 끊어보게 됐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에서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침묵을 깨신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당시에 자신도 시내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영화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셨다.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면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알지 못한다며 침묵을 지키셨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싶었다. 엄마 저기 갔다 올게. 어디? 물건 꺼내고. 30분만. 야, 또 다 했냐? 뭐 특별한 이야기도 없고. 엄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엄마는 안 해. 어머니와 몇 번 더 얘기한 끝에 나는 인터뷰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 당시 때 엄마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를 갔는데 휴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좋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상태를 보니까 좀 뭔가 좀 술렁거리는 그런 느낌들은 있었는데 이제 나는 바로 와가지고 이제 집에가 있는데 이제 완전히 그 다음날은 뒤바뀌어져 버렸더라고. 우리 집은 길가집이니까 이렇게 작은 창문이 있거든. 창문이 있는데 또 그 창문으로 언제 총알이 날라와 버릴지 모르니까 진짜 있잖아, 이렇게 삐끄머니 조금만 이렇게 보게끔 있잖아. 살짝 보고 얼른 내려오고 살짝 보고 얼른 내려오고 그런 상황을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는 또 저기 하니까 이불 같은 거 있지, 이불을 그쪽에다 막 쌓아놨어. 혹시 총알이 뚫고 나오진 않을까 창문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박스 쟁여놓고 그 위에다가 총알 아니 뭐냐 이불을 쟁여놔가지고 총알이 솜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고,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밖이 궁금해.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창문으로 살짝 얼른 내다보고 얼른 내려오고 보면은 옥상에가 꼭 사람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 총 들고. 여튼 나는 무서워가지고 참여를 안 했지. 그러니까 집에서 꼼짝없이 그냥 있었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시골 집에도 못 가고. 어머니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하셨다. 무서웠다는 얘기도 20번은 좋게 하셨다. 하지만 인터뷰 중에 다른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제 학생들 한 번씩 우리가 숨겨주고 막 쫓아오니까 공수부대 걔네들이 잡으려고 막차까지 잡으려고 오니까 이제 얼른 숨겨주고. 그때 숨겨주면은 홍수부대들이 집까지 찾아 들어왔다 하던데. 그러지, 끝까지 와버려. 근데 작은 쪽문이 있어서 골목길에, 대문은 이제 큰 대문은 길거리가 있었고 쪽문이 있었어. 그래갖고 쪽문으로 이제 얼른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저기 하면은 그걸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식구랑 하면 되지. 식구랑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어머니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하셨다. 하지만 큰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의 경험을 밖으로 꺼내는 것은 왠지 부끄러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은 시내에서 자취하던 가족이 어머니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자취하셨던 친척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마침 벌초할 때라 외가 쪽 친척들이 모인다고 했다. 나는 가족들이 어떤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가 한 게 예비군 17일 날 받았나? 17일 받으러 갔을 거야. 18일날, 19일날 받았는가? 5일 8인 게 17일 날 모여서 함께 나가자. 17일날이나 받으러 갔는 것 같다. 그 노래 아냐? 알지. 체리가스 그 맡은 사람들 그 수건에다가 묻혀갖고 막 얼굴에 대고 그랬거든. 근데 물을 시민들이 막 떠다가 도로가에다가 뭐 다라에다가 물을 막 퍼놓고 막 그랬어요. 비참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좀 해방구적인 좀 그 진보적인 표현으로 해방구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왜?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진 거 막 서로 주려고만 했으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투쟁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시위했던 사람들 막 도와주고. 내겐 가족들의 기억이 공유된다기보다 매우 단절적으로 들렸다. 삼촌들이 보고 들은 용감하고 영웅적인 공주 시민의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어머니의 경험은 삼촌들에게서 전혀 말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하튼 영웅처럼 보였어. 막 유리창. 나는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셋째 삼촌을 집으로 모셨다.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진으로 촬영해봤자 5, 6값밖에 안 돼, 기억에 남는 것들은. 외삼촌은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은 별로 없다고 얘기하셨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파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해오고 계셨다. 세월이 흐르고 예를 들면 2, 3년 뒤에 내가 임동 성당에서 그 슬라이드 영상도 보고, 그리고 뭐 죽음을 넘어 뭐 언덕을 넘은가 그 책자도 보고 하다 보니까 5.18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하지만 직접 경험한 것들에 대해선 한 가족들과도 터놓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가족들의 이야기를 외삼촌은 거의 기억해내지 못하셨다. 근데 그 중기 삼촌 내려갔잖아요. 그 둘째 이모랑 같이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때 마지막 차를 타고 갔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나는 안 갔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때 기억은 이상하게 안 나네. 그 기억은. 그게 형은 또 기억날 수도 있지. 그 부인. 희한해. 그래서 어머니의 경험도 삼촌에게는 생소했던 것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함부로 그런 것도 거의 그 공안정국이었으니까 보면은 함부로 그런 건 내뱉지도 못하고 할 시점이니까. 계속되는 친척들과의 인터뷰 중에 첫째 이모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첫째 이모가 막 결혼해서 진해에 있었을 테니 잘 모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광주로 오르다가 검문에 막혀서 다시 진해로 돌아갔다고 들었다는 분도 있었다. 가족들도 명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는 듯하여 직접 첫째 이모를 만나보았다. 첫째 이모는 5월 19일이 시할아버지 제사라서 5월 18일 아침에 첫 차를 타고 광주로 출발했다. 하지만 당일 새벽 광주를 점거한 계엄군의 검문이 수차례 이어지고 진입이 통제되자 이모는 할 수 없이 담양 부근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진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외로운 생활을 하잖아. 이제 막 결혼해서 막 가면 객지에서 살면 사실 시댁 가는 것보다 친정 가는 게 좋지. 그때 당시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입덧이 심해가지고 밥을 못 먹고 막 이러니까 가면 또 맛있는 거 해준다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더 좋고 그러지. 그 갔다 와서 그 다음 날부터 막 배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약간 출혈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집에 와서 일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하면 위험하다고 살림도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서만 생활을 해서 한 달 가까이. 근데 결국은 유산됐지.
초대 유산을 했지. 초대. 첫째 이모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야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현장을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다가 지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많이 보여줬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막 추록으로 사람을 막 배 한 통은 추록 있잖아. 거기 시체를 막 싣고 가는 거 같은 거. 그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보여줬는데 보여줘도 사람들이 무슨 조작했네 어쩌네 막 이런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걸 조금씩 믿으니까 이제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그때서 이제 조금 그러지.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은 뭐 별로 반응이 없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믿고 우리는 우리 사람을 믿고 이렇게 되더라고. 나중에는 거기서 살면서. 지역 강종도 심했을 때 경상도에서 전라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모에게는 참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사실 이모도 희생자지만 당시 이런 경우가 한둘이었겠냐며 얘기도 잘 꺼내지 못한다고 하셨다. 당시 전두환이 누군지도 몰랐다던 우리 가족들에게 5.18은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자연재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마땅히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이 시점에서 나는 머리도 식힐 겸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문학을 담당하셨던 장홍 선생님이 우리 가족들과는 달리 5월 항쟁에 직접 참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시위대열에 들어갔는지 궁금했고 답을 구하기 위해 모교로 찾아갔다. 뭐 두고 왔어? 지금요, 네 선배 때문에 참 얼른 가. 이따 수업 시간에 뒤질 줄 알고. 시작해. 내가 그때는 이제 우리 과 그 대표를 맡고 있어가지고 3학년 때부터 무슨 과 하셨나요? 국어 국문학과. 근데 그 참여 안 할 수가 없어. 앞장서서 피켓 들을 수밖에 없지. 아마 그 주동을 한 사람들은 뒤에가 있어. 뒤에가. 뒤에가 주동을 한 사람. 근데 그 통화일보 신문에도 내가 한번 나왔지. 그 피켓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신문에. 그런 게 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앞장서지 마라. 다친다. 그때는 하도 많이 이렇게 치니까. 5.18 직전에도 공주에서는 대학생 중심으로 매일같이 집회가 있었다. 선생님은 책 읽기를 즐기는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어수선할 때 과대표가 되었던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다고 기억하셨다. 그 해마다 그 3학년 되면은 과대표를 뽑거든. 그 3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근데 나는 그날 일부러 빠졌어. 느낌이 꼭 그 과대표를 시킬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없는 상황에서 뽑아놓은 거야. 분위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데모 하면은 거기에 참석하다가 끝까지는 안 가고 또 도서관에 가서 좀 책 좀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학회장이 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지. 시국도 그렇지만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생님은 시내에 있는 친구 집에 살면서 시위에 참가했다. 정의감에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5월 18일을 기점으로 상황은 심각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선생님은 사후 일 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걱정이 된 부모님은 선생님을 형제들과 함께 벽장 속에 가두어 놓았다. 어떻게 하루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 있으면서 하여간 밖으로도 못 나오게 있으니까 방에도. 밥은 이제 그 어머니가 차려주면은 그 방에 내봐서 먹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더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 선생님은 결국 광주를 떠나게 되었다.
참 대학 시절이 낭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암담했던 것 같아요. 어떤 희망이나 꿈 이런 것보다는 일단 현실의 그 벽이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5.18 끝나고 좀 정리되면서 이제 군대 오니까 거의 자포자기 하던 식으로 군대를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군 생활도 선생님께는 도피처가 될 수 없었다. 그 당시 내가 상병 때인데 그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하는 그 경찰이 순경이 그 양민들을 많이 죽였던 일이 있어. 그 우순경 사건이라고. 그때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한 그 70여 명 그때 죽었거든. 그 한 면이 의령 궁유라는 마을인데 우리가 그 시체를 다 치우니까 그 5.18 생각이 난 거야. 5.18에 그 도청 앞에 그 상무관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관 그런 거 나는 구경을 했거든. 그 피비린내가 다시 이렇게 나고 해가지고 광도고등학교 근무하면서도 그 후로도 몇 년 정도 된지 모르지만은 5월 되고 비 오는 날 그때 그 우순경 그것도 비가 올 때거든. 비가 좀 오면은 그 피비린내가 나가지고 아주 기분이 정말 며칠간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로 다시 기억해 보면은 아주 끔찍해. 사람 죽은 것을 보도를 안 했잖아. 사람 정말 끔찍하네. 그 상무관에서 선생님은 정말로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벽장 속에서도 군에서도 직장에서도 그의 5월에 겪은 충격을 떼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인터뷰를 쭉 지켜보시던 다른 선생님께서 정준모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다. 전화 한번 해볼까? 누구 준모? 네. 아 또 싫어하면 또 아니 원래 시킨 게 싫어하더라고. 그러지. 정준모 선생님 친하냐? 정준모 선생님은 학교에서 국사를 담당하시는데 아주 친한 며칠 제외하고는 자신의 경험을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어떤 기억이 선생님을 침묵하게 만들었을까? 대학을 너무 어렵게 들어갔었는가 봐. 대학을. 그런데 2학년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학생회장 선거한다고 3월달부터 난리 친 거지. 그래서 그 학생회장 선거에 또 마침 보가 가신 선배가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한 거야. 그분이 이제 법대 박관현 선배인데 참 연설을 잘했다고. 연설을 잘해서 그 연설에 대단히 참 모든 사람이 감탄을 하고 나중에는 강 시민들도 다 감탄했으니까. 물론 그 전에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학생회장 출마를 하시면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5월 달에도 자주 전남대 학생회장에 있던 박관현 씨를 중심으로 도청 앞에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때 많이 같이 참석을 했었다고. 도청 앞 집회에서 뭐라고들 하고 헤어지냐면 내일 아침에 10시에 전남대 정문에서 만납시다라고 하고 헤어지게 됐어. 나오는데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야.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 마침 내가 농성동에 있었던 중3 학생 과외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날 과외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하지만 선생님은 그날 저녁 5시경 시내에서 붙잡혀 수감되었다. 그동안에는 완전히 격리되어 외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계속된 투쟁 끝에 광주가 며칠간의 해방을 맞게 되고 분위기가 반전되자 선생님은 다시는 데모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장홍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준모 선생님이 찾아간 곳도 집이었다. 숙부가 자꾸 밖에 나가서 동정을 살피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에 마루를 이렇게 보면 마룻바닥인데 이 마루를 완전히 요 사각형으로 딱 잘랐어요. 그래갖고 밖에서 누가 시끄럽게 하면
나를 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마루 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숨으면 우에다가 다른 짐을 놔둬버려. 그렇게 집에서 숨모 지내다가 그 직후에 군대에 가게 된 것까지 장홍 선생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대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야. 대부분이 경험을 못해. 오히려 5월 18일부터 그 26일까지 상황에는 대학생들이 다 빠져버렸어. 원래 비슷한 경험을 할수록 얘기하는 것이 편해지지 않나? 나는 선생님의 침묵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너무 학교라는 것이 딱 태가 나는 건데. 다른 쪽으로 바꿔.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입소한 부대가 전투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전경대는 전부 다 지방 해안 초소를 지키는 부대예요. 그래서 해안 초소에 근무하는 줄 알고 갔다가 이게 들어가자마자 훈련 마치고 나오니까 81년도 2월 달에 강주에 처음으로 기동대라는 게 생겨. 이제 그 기동대 임무가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서 데모를 막는 임무를 하는 그런 부대야. 데모 하다가 그거 피해서 해안 초소 가겠다고 군대 갔는데 그거 막는 그런 부대로 배정이 돼가지고 81년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학생들 저 데모하고 있으면 앞에서 이 방석노라 이러고 쓰니까 다른 사람 잘 보이진 않겠지만 거기서 서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부대를 들어오면 또 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대단히 그 고참들이를 통해서 괴롭혀.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섰는데 아는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야. 하고 아는 친구가 보고 야, 너 임마 누구 아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저녁에 들어와서 고참들이 집합을 시켜. 야 임마 거기는 지금 전투장인데 예? 아는 친구하고 대화 나누면 어쩌냐. 어떻게 보면 친구지만 적군이잖아 지금. 근데 그 대화 나눴다고 저녁에 들어와서 그 쫄병들 고참들한테 동기들 다 두들 맞는 거야. 선생님은 전투경찰 시절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기억하셨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젊은 날 동경하던 박관현 씨가 82년 4월에 체포되어 단식투쟁 중 같은 해 10월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박관현 씨 사망 이후 광주에서는 5.18 이래 최대 규모 집회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전경이었던 선생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지 궁금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포에 있었지. 목포에서 82년 후반부터는 목포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참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 특별히 어떤 많은 일을 했던 그런 것은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런 관계였지. 많은 참여를 하지는 못했어. 나는 선생님의 오래된 침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5.18과 관계 있는 이런 사람이 되지만 그것 자체도 부끄럽더라고. 그것 자체도.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만큼도 말을 안 하고 너네들 앞에도 말을 안 한 거야. 왜? 내가 의지를 갖고 앞에서 하다가 앞장서서 막 하다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80년 5월달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